테슬라 투자 소식입니다. 테슬라, 사이버트럭 차체 용접 대신 한 번에 찍어낸다. 테슬라가 사이버트럭 생산을 위해 텍사스 기가팩토리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기가프레스 한 대를 인도받았다고 자동차 매체 일렉트렉이 보도했다. 이탈리아 기업 이드라가 제작한 기가프레스는 초대형 주조 기술로 알루미늄 합금을 고압으로 주조하는 기계를 말한다. 테슬라는 기가프레스 도입으로 용접 공정이 필요 없이 차체를 제작해 부품을 줄여 공정을 단순화하고 생산성을 향상시켰다. 보도에 따르면 이드라는 지난해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9,000톤급 기가프레스를 선보였다. 업계에서는 새로 공개된 기가프레스가 테슬라의 사이버트럭 제조를 위한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이후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는 이드라가 선보인 9,000톤급 기가프레스가 텍사스의 기가팩토리에서 사이버트럭 차체를 제조할 때 사용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사이버트럭은 테슬라가 2020년 출시한 전기자동차 모델 Y 이후로 3년 만에 출시하는 신모델이다. 테슬라는 2019년 전기 픽업트럭 사이버트럭을 공개했지만 스테인리스 스틸 차체 공정 문제로 어려움을 겪어 출시를 계속 미뤄왔다. 테슬라는 새로운 기가프레스를 이용해 9,000톤에 달하는 힘으로 사이버트럭 차체를 통째로 찍어내는 방식으로 전기 픽업트럭을 제작할 예정이다. 테슬라는 기가프레스에 막대한 투자를 해왔다. 테슬라는 모델 Y를 생산할 당시 기가프레스를 도입해 70개 금속 패널을 용접해 만들던 후면 언더보디를 단 하나로 대체했다. 이를 통해 제조 공정을 크게 간소화하고 비용도 절감했다. 지난 1월 외신에서는 테슬라가 텍사스 기가팩토리에서 기가프레스를 조립하는 사진을 보도하기도 했다. 텍사스에 있는 2대의 기가프레스는 모두 사이버트럭 생산에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테슬라는 텍사스 기가팩토리의 모델 Y 생산을 위한 6,000톤급 기가프레스도 여러 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테슬라는 올여름부터 사이버트럭 생산을 시작할 예정이다. 그러나 대량 생산은 2024년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머스크는 올해 초 실적 발표 때 사이버트럭은 2023년 수익에는 큰 기여를 하지 못할 것이다. 내년에는 가능하다고 말한 바 있다. 텍사스 기가팩토리에 있는 기가프레스 2대가 모두 사이버트럭 생산을 시작할 때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더 많은 양을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것인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 투자 소식입니다. 애플 아이폰 시장 점유율 23%로 삼성 갤럭시 제쳤다. 애플이 지난해 4분기 삼성전자를 제치고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23%를 기록하며 1위를 차지했다. 삼성전자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출하량이 감소하면서 15%의 점유율로 2위를 기록했다. 분석 전문기관 카운터포인트 리서치가 지난해 4분기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9% 감소한 3억 264만 대가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애플은 새로운 아이폰 14 시리즈 출시에 힘입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무려 42% 출하량이 증가하면서 시장 점유율 23%로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 1위로 올라섰다. 애플과 대조적으로 삼성전자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6%, 지난 3분기 대비 9% 매출이 감소하면서 5,830만 대를 판매해 시장 점유율 15%로 2위에 자리했다. 뒤를 이어 샤오미가 11%로 3위, 오포가 10%로 4위, 비보, 아너 등이 이름을 올렸다. 지역별로는 애플이 북미 시장에서 57%의 점유율로 1위를 차지한 반면에 유럽에서는 삼성전자가 31%의 점유율로 1위를 차지했다. 아울러 중동과 아프리카에서는 애플이 상위 5위 안에 드는 데 실패해 애플이 북미와 아시아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지만 그 외 지역에서는 삼성전자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은 코로나19 제한 정책과 인플레이션 우려에 따른 금리 인상 등으로 감소세를 기록했다. 스마트폰 총 출하량은 12억 개로 전년 대비 12%의 감소율을 기록했고 이 같은 수치는 2013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애플이 상대적으로 적은 판매량에도 불구하고 프리미엄 부문에서 확실한 선두를 굳히면서 업계를 주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애플은 프리미엄 부문에서 75%의 점유율로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삼성전자는 훨씬 뒤처져 있다.
지난 2021년 애플이 프리미엄 부문에서 70%를 차지하고 있었던 점을 돌이켜보면 애플의 프리미엄 정책이 더욱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엔비디아 투자 소식입니다. 엔비디아 구글 클라우드와 생성형 AI 플랫폼 제공 맞손. 엔비디아는 구글 클라우드와 협력으로 생성형 AI 애플리케이션 구축 작업을 더욱 가속화하기 위해 새로 출시된 L4 GPU와 버텍스 AI를 통합한다고 밝혔다. 프라이빗 프리뷰에서 G2 가상 머신을 제공한다고 발표한 구글 클라우드는 엔비디아의 L4 텐서 코어 GPU를 제공하는 최초의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가 됐다. 대규모 생성형 AI 모델의 구축, 조정, 배포를 지원하는 버텍스 AI에서 최적화된 지원과 함께 L4 GPU를 제공할 예정이다. 개발자는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을 신속하고 비용 효율적으로 실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최첨단 기술에 액세스할 수 있게 된다. 엔비디아 L4 GPU는 모든 워크로드를 위한 범용 GPU로 L4 GPU에 향상된 AI 비디오 기능은 CPU 대비 120배 높은 AI 기반 비디오 성능과 99% 개선된 에너지 효율성을 제공한다. 엔비디아 젠슨 황 CEO는 생성형 AI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많은 기업들이 비즈니스 모델 지원을 위해 클라우드 기반 컴퓨팅으로의 전환을 고려하고 있다. 엔비디아는 구글 클라우드와의 협력을 통해 기업들이 필요한 기능을 쉽게 사용할 수 있게 지원함으로써 멋진 툴과 애플리케이션 개발이 가속화되도록 돕는다고 말했다. 구글 클라우드는 생성형 AI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하는 다양한 기업을 위한 인프라를 제공한다. 대부분의 생성형 AI는 전문가들이 업무를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애플리케이션의 성공적인 실행에 있어 신속한 추론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TSMC 투자 소식입니다. TSMC 80조 들여 이나노 공장 4개 짓는다. 삼성의 맹추격 저지.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 생산 업체인 대만 TSMC가 대만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신주의 2나노미터 공정 기반의 반도체를 생산할 신공장 건설에 돌입했다고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보도했다. TSMC는 지난해 말 3나노 반도체 양산을 개시했다. 숨 돌릴 틈도 없이 곧바로 2나노 반도체 양산을 준비하며 1위 업체의 지위를 한국 삼성전자 등 경쟁자에게 뺏기지 않겠다는 각오를 드러냈다. 신주는 대만 수도 타이베이에서 남서쪽으로 약 60km 떨어져 있다. TSMC 본사를 비롯해 수많은 반도체 기업이 밀집해 있다. TSMC는 이곳에 서울 마포구 서울 월드컵 경기장 2.5배 규모의 땅을 확보해 2나노 신공장을 짓고 있다. 니케이에 따르면 2나노 공장 한 곳을 짓는 데만 최소 2조 엔이 필요하다. TSMC는 이런 공장을 4곳 건설하기로 했다. 최소 80조 원이 투입되는 셈이다. 이는 TSMC 역사상 최대 규모의 사업으로 빠르면 2025년 양산을 시작한다. 앞서 삼성은 2025년 2나노 양산, 2027년 1.4나노 공정의 반도체 양산 계획을 밝혔다. 파운드리는 삼성, 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이 주로 생산하는 디램 등 메모리 반도체보다 부가가치가 높고 재고 위험이 적다. 대규모 생산 시설에 더해 최고 수준의 제조 기술과 특허가 필요하므로 진입 장벽이 상당하다. 삼성은 수년간 파운드리 분야에 사활을 걸고 대대적인 투자를 단행했지만 TSMC와 적지 않은 격차를 보이고 있다. 대만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기준 TSMC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58.5%로 삼성의 3배 이상이었다. 일본 반도체 업계 관계자 또한 니케이의 삼성은 수율이 오르지 않아 고전하고 있다. 미국 인텔은 더 뒤처져 2020년대 들어 TSMC 일강 시대가 도래했다고 분석했다.